안녕하세요, 로운맘입니다. 여러분, 행복한 새해 맞이하셨나요? 육아에는 연휴도 따로 없지만 그래도 아기와 함께 소박하고 즐거운 추억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바라요. 올해는 로운맘에게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.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30대를 고이고이 잘 보내드리고 이제 부록이 되었거든요. 저는 사실 34살에 난임 판정을 받고 아이를 갖기 위해 35살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2년 동안 난임과 그리고 또 2차례의 유산을 극복하고 37살에 로운이를 만나는데요. 그리고 다시 2년 후 39에는 기적처럼 둘째도 출산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귀하게 얻은 로운이를 데리고 동분서주 마음만 앞선 육아를 하다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내가 과연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한가. 사랑을 주면서 키우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도 좋은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읽은 책이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게 자리 잡았던 이야기,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함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혹은 나를 내려놓고 육아를 할 수 있게 해줄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수 이적의 엄마로 그리고 아들 셋을 모두 서울대에 보낸 엄마로 유명한 박혜란 할머니는 17년 전에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이미 쓰신 적이 있어요. 하지만 전 내가 굳이 서울대 아이들을 보낸 엄마의 무용담을 읽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에 그 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.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고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때마침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책이 나왔고, 이 책의 제목은 너의 고민에 내가 답을 해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. 귀한 아이일수록 대강대강 키우라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죠. 저는 이 말을 저희 둘째를 키우는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. 이 책 또한 이런 부분에서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딱 덮었을 때 이 한마디가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. 아이는 손님처럼. 박혜란 할머니의 지혜를 빌리자면 손님을 맞이하고 대하는 주인의 마음은 이럴 거라고 합니다. 그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호련히 떠나기를. 주인과 손님 사이에 끝까지 서로 좋은 감정, 친밀감 같은 것을 갖고 지내면 더 바랄 게 없겠다. 다만 이 손님은 장기 투숙객이다. 짧게는 20년, 길게는 30년 이상 동거를 해야 된다. 너무 잘해주면 40년 이상 머무를지도 모르는 게 흠이지만 너무 명쾌한 이야기죠. 저는 수유를 할 때도 분유 하나를 탈 때도 혹은 이유식 하나를 만들 때도 온갖 정성을 들입니다. 그리고 아기가 쪽쪽 맛있게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꾸물거리던 아기가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기 사람의 모습을 갖추면서 엄마 아빠에게 깔깔 웃어주기도 하고 팔을 뻗으면서 안아달라는 옹알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요. 그렇게 저는 잠을 못 자고 남편은 퇴근 후에 쉬지를 못하고 애지중지 아기를 키우면서 남편과 저희가 나이 들고 있다는 것도 까마득히 잊고 지냈습니다. 저는 만약에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이 책을 읽었다면 아마도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겼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로운이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사람인지, 엄마는 강하다 혹은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는 말들과 내가 얼마나 동떨어진 사람인지를 느꼈을 때 이 책을 읽으니 저는 저의 육아의 궁극적인 방향을 찾은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.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출생 후 첫 3년, 특히나 출생 후 12개월은 아기의 언어 발달, 인지 능력, 애착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기의 인생의 모든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죠.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만 알았던 아기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.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와 24시간을 함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이런 아기의 능력을 간과하게 되는 걸까요? 내가 피곤하면 자꾸 아기에게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 앞에서 부부가 다투기도 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기 투숙객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엄마 아빠 곁에 있는데 말이죠. 이 책에서 조언하는 것처럼 아이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시켜보면 엄마 아빠는 웬만한 일에 참을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손님이 짜증나게 굴어도 내가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해봤자 고쳐질 일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내가 화를 내서 내 평판만 나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참고 또 참게 되죠. 또한 아이에게 집착 따위가 생길 여지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서로 좋은 감정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밀감 같은 것을 갖고 지내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아이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사라지게 되면서 아이의 어떠한 행동이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죠. 예를 들어 손님이 공부를 잘하면 함께 기뻐는 하겠지만
그 반대라고 해서 내가 심란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을 것처럼요. 그리고 아이를 손님으로 생각하면 가장 좋은 일, 드디어 어느 날 손님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. 박혜란 할머니의 경험에 의하면 손님을 무사히 떠나보냈다는 데서 오는 흡족함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합니다. 우리는 지금 돌도 안 된, 똥도 오줌도 못 가리는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놀다가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훅 자리를 떠버릴 때도 있고요. 아기를 재울 때도 수면의식이나 이런 과정에 꽂혀서 이 작은 손님이 실제로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는 간과하기도 합니다. 이 책에서는 손님이 떠나기 전에도 그리고 떠난 후에도 내가 어떤 주인 노릇을 했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진다고 합니다. 내가 손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했다면 그는 혹은 그녀는 내게 늘 고마워하고 떠난 후에도 날 잊지 않고 자주 찾아와 준다고 합니다. 떠난 후에 관계가 지속되느냐 마느냐는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. 혹시 예의상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실제로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일 겁니다. 박혜란 할머니는 아이를 언젠가는 떠날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내 마음보다 아이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어떻게든 늘 잘해줘야겠다고 싶고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눈이 가고 그리고 조그만 호의에도 고마워진다고 하고요. 그리고 문득 이별이 떠오를 때는 마음이 애잔해지면서 평범하기만 했던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고요. 한없이 모자란 나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도 감동이 될 거라고 합니다.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아이가 혼자 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라고 하죠. 이 책에서는 박혜란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과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. 이 가족은 TV를 볼 때도 온 가족이 좁은 소파에 앉아서 몸을 붙이고 서로 발가락 하나라도 걸쳤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.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혔을 때 조그만 머리통이 내 턱을 간지리는 그 기분이 행복했고 아주 잠깐 동안 헤어졌다 만나도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엄마, 아빠 하고 팔을 벌리면서 다가오는 아이와 몸으로 부딪히는 것에서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. 아이들과 대화나 스킨십을 안 해도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. 아이와 나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를 머리나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온몸으로 말이죠. 이 책을 여는 프롤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모든 것이 다 지나가듯이 육아 또한 잠깐이면 지나간다. 그 잠깐을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즐거움으로 채워가면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채워질 거라고 믿는다. 모든 것이 다 지나가듯이 육아 또한 잠깐이면 지나가니까 내가 내 아이와 내 가족과 그 잠깐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울 줄 안다면 나중에 아이를 떠나보낸 후에도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겠구나. 저는 이렇게 되뇌어 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,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. 어느 날 남편이 로운맘에게 묻습니다. 자기 다시마 키워? 이건 또 뭔 소리임? 내가 다시마를 왜 키우지? 라고 되물으니 로운이 아버지 말. 아니 여기 책에 아니네.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이구나. 나는 다시마를 키운다면인 줄 알았어.